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두근거려 보셨나요?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조차 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제 제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사랑은 사치라고, 그냥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순간이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심장이 이상한 건 아닌지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68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 또는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신 분들, 어떤 이유로든 늦은 나이에 사랑이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된 분들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칫 어르신들의 로맨스를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사랑 타령이냐며 비판하는 시선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가슴 한켠에 숨겨둔 사랑의 추억이 있으시다면, 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지만 망설이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68세의 사랑 이야기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달콤한 부분도 있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일상은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막했습니다. 40년 넘게 회사에 다니며 바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해볼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적막함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내리는 소리만이 집안을 울릴 뿐이었고, 뉴스를 보거나 TV를 켜놔도 그저 배경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길어봐야 10분 남짓이었죠. 다들 저마다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정말 힘들었던 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먹는 시간. 예전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식탁의 적막을 메워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주변에 같은 또래 친구들도 있긴 했지만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쁜 친구들도 있고,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그 적막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건강 문제였어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 관리에도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게 되고, 운동도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몸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겨도 혼자 가야 하니까 그것도 참 쓸쓸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나가는 건가? 남은 시간을 이렇게 혼자서 보내야 하는 건가? 외로움이란 게 단순히 혼자 있다는 것 이상이더라고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 그런 것들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었어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도 내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내가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무력감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알아보고, 하지만 뭘 해도 마음 깊숙한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외로움이 나이 든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라도 때우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무엇보다 얼굴에서 나오는 온화함과 친근함이 느껴졌거든요. 처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저도 처음 올 때 많이 어색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며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참 고마웠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나이인데 그런 따뜻한 배려를 받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분은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시지 않았죠? 라며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사실 요가 동작들이 쉽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집까지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 주 수업에서도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도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며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요가 동작을 연습해 보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집에서는 전혀 연습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왜 그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 전후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족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누군가와 이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거든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그분이 날씨도 좋은데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분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그날의 대화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 과거 이야기, 현재의 일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자식들은 다 시집장가 가서 각자 살고 있고 가끔씩 연락은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료해요. 그분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분도 똑같이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요가 수업 후에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식사도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웃을 일도 생겼고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즐거움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분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 생각이 가장 먼저 났고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 되면 마음이 설레었어요.
혹시 아프시지는 않을까, 무슨 일은 없으실까 걱정도 되고, 이런 감정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인가? 다른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른 분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숨기고 지내던 중 결국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알아챈 건 같은 요가 수업을 듣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셨거든요. 처음에는 참 보기 좋으시네요 라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시선들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늙으신 분들이 무슨 연애를 하신다고 라는 수군거림도 들렸고, 어떤 분은 대놓고 나이를 생각해서 행동하셔야죠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괜히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아버지, 요즘 어떤 분과 자주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라고 꺼내더라고요.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소문이 금세 퍼진 거죠. 그냥 친구분이야. 요가 수업에서 알게 된 분인데 가끔 차나 한잔하는 사이지라고 둘러댔지만 아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분을 만나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말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외롭고 힘든 마음을 왜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직 아버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둘째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저희는 아직도 어머니가 그리운데 라며 서운해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정말 제가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분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분의 딸이 찾아와서 엄마 나이에 무슨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하세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해요? 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까요?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은 정말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몇 주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이를 생각해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체면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고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써야 할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보낸 시간이 한 달 정도였을까요?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할까?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마지막에 제게 했던 말이 여보, 혼자서 너무 외롭게 살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해야 해요 였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가 정말로 제 앞으로의 삶을 걱정해서 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정말 오랜만에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분과 대화할 때의 즐거움, 함께 걸을 때의 따뜻함,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감정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을 뿐인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소중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분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함께 해보면 안 될까요? 그분도 비슷한 마음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고민했는데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날부터 저희는 좀 더 당당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가족들의 반대도 계속됐거든요. 하지만 점차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가족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너희 어머니를 사랑했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예전보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분들의 시선도 차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분들도 저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 보기 좋으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쓰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분도 마찬가지셨어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이런 일상들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도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을 텐데 용기를 내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행복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혹시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참 맞는 말 같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를 거예요. 뜨거운 열정보다는 따뜻한 동반자의 느낌이 더 클 테고 드라마틱한 로맨스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더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그분은 이제 함께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매주 요가 수업도 함께 듣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녀와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많이 이해해 줍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들도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건강도 좋아지신 것 같고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가족들이 원하는 건 부모의 행복이잖아요. 동네 분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신다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분들도 저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매일매일이 소중한 선물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그분과 무엇을 하며 보낼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건강 관리도 훨씬 잘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운동도 꾸준히 하게 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무엇보다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웃게 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감정을 68세에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형님, 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거나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많아진 만큼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혼자 계신 분들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만약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면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는 말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